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출마 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성장 비전이자 국가 전략 목표로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낡은 좌우 진영 싸움을 끝내고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희 대변인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저는 G5 전략, 즉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산업, 생명과학 등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5개의 삼성전자급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세계 5대 경제 강국인 G5에 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수한 역량과 과학기술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낡은 정치와 리더십만 바꾼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G5 전략의 후속 공약으로 5개 초격차 기술 목표 중 하나인 원전 중에서 중소형 모듈 원전, 즉 SMR 육성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인류의 미래를 위한 우리 지구촌 공동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 문명을 이끌어왔던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를 일시에 바꾸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탄소 배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값싼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안정적이며 값싼 대체 에너지가 되기 힘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입니다. 세계적 추세 또한 원전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 에너지로 차세대 원자력 발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는 SMR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은 향후 최소 150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일본조차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최대 22%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원전 중에서도 이 SMR, 이것은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4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MR은 모듈 형태로 설계 제작되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비해서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1000배가량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정말 엄청난 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R이 우리를 비롯해서 71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 중에 대다수가 아직 초기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에 SMART라고 스마트를 개발해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앞선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의 차세대 원전 기술은 사장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기 정부는 SMR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초격차 기술의 확보를 통해서 우리의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위상을 다지고 또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5가지 정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서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원자력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국가 핵심 전략 산업에 SMR을 포함한 5대 초격차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9월 2일에 과기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신청한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자원통상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서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와 함께 산업과 에너지의 생산적인 융합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자부 2차관 산하의 원전 정책의 경우에는 별도로 차관복급 책임자를 임명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교, 과학기술, 경제, 그리고 안보 이 모두가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업무는 외교부로 이관해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과학기술, 경제외교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는 반대합니다. 기후와 에너지 분야, 이 두 분야는 하나는 규제, 또 하나는 산업진흥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예를 들자면 심판과 선수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게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예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러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영국은 2007년에 에너지 기후부를 설립했다가 2016년에 폐지하고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로 재편했습니다. 독일도 신재생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서 경제 에너지부로 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재조정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느닷없이 NDC를 2018년 대비 26.3%였던 것을 40%로 갑자기 올려버렸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상과 현실이 다릅니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탄소 중립의 길로 가는 지혜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해서 평화적인 핵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적인 사용 후 핵 연료 재활용 기술로 2050년대가 되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2015년
신한미 원자력 협정 이후에 파이로 프로세싱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장기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화적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전체에 대해서 장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의 길이 열리고 관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도 도중에 공사가 중지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즉시 공사 재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30년 전원 구성에 따른 탄소 배출량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에 계속 가동하고, 그리고 또 공사가 중단된 3, 4호기를 완성해서 가동할 경우에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은 편향된 이념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기술적 퇴보를 초래했습니다. 중국산으로 뒤덮은 태양광 단지는 갯벌을 죽이고 산림을 흉측하게 훼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일이 지난 4년 반 동안 벌어진 겁니다. 왜겠습니까? 과학기술의 무지한 리더십 때문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이 포함된 에너지 믹스가 필수입니다. SMR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전략은 한 국가의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고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산업계, 에너지 전문가,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탄소 중립 시대의 국가 에너지 전략에 대한 제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나 국가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탈원전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다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만든 정교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제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과의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